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2020년 5월 5일 김정기의 직필직설 163회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까? 김정은 정권을 떠받치는 우상화와 국가 사회적 통제를 말한다입니다. 최근에 북한 김정은에 대한 가짜 뉴스로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엄청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국 공산당 고위 인사들과의 교류와 베이징 대학에서 북한학을 연구한 학자로서 장성민의 사망설을 용기 있게 가짜 뉴스로 규정을 했고요. 태영호의 중퇴설과 김평일 통치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진짜 뉴스를 생산해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북한 제대로 알리기 차원에서 벌써 11회째 북한 관련 방송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지만 75년째 분단 상황을 겪고 있어서 실제로는 적성국가로서 북핵 공포를 안고 살아야 하는 한국인 입장에서는 누구보다도 북한에 대한 진실, 즉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가능하면 당분간은 북한 제대로 알리기 방송에 주력을 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호응을 기대합니다. 북한 1인 수령 체제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서방의 많은 전문가들이 1994년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와 2011년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해서 정치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게 되면 미국과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북한을 접수한다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측과는 달리 후계자로서 김정일과 김정은은 무리 없이 승계를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왜 이런 소설 같은 분석과 판단이 매번 반복이 되는 것일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일반인은 물론 북한 전문가라는 사람들조차도 북한 정권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통찰이 부족했기 때문이고 무지한 언론은 실어 나르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즉 북한 정권이 일종의 공산왕조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이 본질적인 접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사항하고는 달리 북한 1인 수령 체제가 쉽게 무너지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많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북한은 백두혈통 정통성으로 통치가 되는 나라입니다. 왕조 국가로서 북한을 보게 되면 조선왕조가 보입니다. 조선왕조가 그랬듯이 왕조 국가로서 북한의 제일 중요한 것은 정통성입니다. 김일성은 북한을 건국하면서 함께한 개국 공신들, 즉 남로당 수계 박헌영, 중국 연안파 김두봉과 무정, 소련파 허가이 등을 차례차례로 숙청을 했습니다. 물론 다수의 빨치산 동지들은 제외를 했지만요. 이후에 1인 수령 체제를 확립하는데 그 중심에는 김일성 주체사상과 수령 우상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백두혈통에 정통성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세뇌 교육을 받아가지고 어버이로서 수령에게 충성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이는 조선왕조 때 백성들의 임금에 향하는 마음, 즉 충성심 이상입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죽었을 때 북한 주민들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슬퍼했던 것이 쇼가 아니고 세뇌의 결과겠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다가 중국에서 마치 명나라와 청나라가 조선에 했듯이 후계자의 정통성을 승인을 하면서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면서 이 정통성이 철옹성이 돼버리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북한은 공포정치로 통치가 되는 나라입니다. 공산국가로서 북한을 보게 되면 스탈린 시대 썰인이 보입니다. 스탈린이 그랬듯이 김일성도 정신과 육체를 동시에 지배하는 전체주의적 통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파워 엘리트들에 대한 완벽한 감시와 주민들에 대한 빈틈없는 통제를 통해서 정권을 연장을 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국가사회 통제기구를 통해서 할까요? 우선에 조선노동당이 있습니다. 물론 김정은이 최고위 서열인 위원장입니다. 여러 부서 중에 당중의 당이라고 하는 조직 지도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 감사원을 합친 것보다 힘이 세가지고 당군정, 즉 노동당, 인민군, 내각에 대한 인사권과 감찰권은 물론이고 공안부서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파워 엘리트들을 사실상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노동당 최하위 조직들로는 당세포라고 불리우는 조직들이 노동당의 이념과 방침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당원들을 독려를 하고 일반 주민들을 지도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통제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국무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김정은이 최고위 서열인 위원장입니다. 여러 부서 중에 국가안전보위성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국가정보원하고 대비될 수가 있겠지만은 북한 특유의 체제보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과 10만 이상의 군대 조직과 같은 비밀경찰을 보유하고 있어서 독일의 히틀러가 창설한 국가보안본부 RSHA라고 합니다. 여기에 가깝다는 거죠. 북한 고위층들의 사상검열이나 숙청 등을 관할을 하면서 소위 반당, 반체제, 반혁명, 종파분자들을 색출을 하고 아무런 법적 절차도 없이 체포를 해가지고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 넣어버리거나 사형을 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해외 정보 수집하고 공작, 대남 접촉과 회담을 지원하는 업무도 수행을 합니다. 이 밖에도 주민들의 사상적 동향 감시를 하는데요. 일단 혐의가 있어서 체포가 되게 되면 정치적 처벌을 면하기가 어렵다는 사실로 해서 주민들이 공포를 느끼게 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주민들을 꼼짝마 통제를 한다는 거죠. 이렇듯 북한이 주체 사상과 우상화 작업을 통해서 정통성을 확보하고 공포정치를 일삼으면서 북한의 파워 엘리트들은 물론이고 일반 주민들에 대한 조직적이고 빈틈없는 국가사회적인 통제를 통해서 전체주의적, 왕조적, 공산주의적 철권 통치를 하는데 시민혁명은 아예 불가능한 것이고 신의 쿠데타도 사전에 또는 초기에 진압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북한 김정은 체제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정기TV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